본인만의 이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 차코치 님도 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저도 요가는 아니고요. 저도 저만의 방법이 있지만 요가를 한번 보고 나니까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다짐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스트레스 원인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결과가 안 좋았다면 더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제 얘기가 별로 와닿진 않으시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지원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단 여러분의 힐링 상담소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SH101님이요.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기계 전공 사기업 준비를 위한 스펙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 내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 기계공학 전공하셨고요. 학점은 3.4학점, 어학점수는 토스 6, 토익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격증은 공조냉동기계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커말 2급, 한국사 1급 보유하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자동차 부품 설비 업체에서 인턴 6개월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에 토익 점수가 아예 없는데 꼭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 가스, 정유, 제조업 분야로 희망합니다. 생산관리, 설계, 설비 쪽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전공을 살려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기계공으로 제조업, 공조, 냉동 쪽으로 직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으로 높은 레벨부터 뛰어보려고 하는데 제 스펙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와서요. 사실 스펙이랄 것도 없는 게 대외 활동이나 경력으로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토익은 어느 곳이나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영어 자격증이 없으면 마이너스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레벨에서 무엇을 더 보충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기계공학과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생산관리, 설계, 설비 분야로 좀 취업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스펙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설계 설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격증을 굉장히 다수 따셨습니다. 뭐 공조 냉동 기계 기사라든지 가스 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 뭐 소방 안전 관리자까지 따셨는데 이렇게 관련 직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많다는 것은 좀 이제 이분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그리고 이분이 스펙에서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토익 점수 꼭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에게 사기업 지원한다면은 물론 이제 토스만으로도 대체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지고 평가가 가능할 것이지만 공공기관 지원을 이분에게 지금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공공기관 지원을 한다면은 말하기만 인정하는 거, 말하기 점수를 인정 안 하고 토익 점수만을 인정하는 것도 다수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꼭 800점 이상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에게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공조냉동 설비 직무를 이분이 지금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TO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 중에서는 공조냉동 설비 직무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한정되고 그마저도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은 공조냉동 설비 직무로 일단 정규직을 뽑아서 대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외주로 주는 것이 훨씬 비용 절감 면에서 이제 크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공조냉동 설비 직무로 대기업을 노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분에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바는 이런 공조냉동 설비 직무로 이렇게 특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생산관리나 설비 직무로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에서 그래도 채용 티오가 많은 반도체 분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1차 벤더사 이런 쪽으로의 그런 설비 기술, 그런 생산 관리 이런 쪽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전 적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분이 원했던 그 정유 부문, 뭐 가스 부문 이런 데서 공무 파트로 지원은 가능하시겠지만 역시나 홍 반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에 채용 TO가 극히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산업으로의 외연 확장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또 구직자분들의 또 특징상 한 번 더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의 그 나래비가 이어지는 것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면 반도체 관련 지식이 내가 없는데 이거 내가 면접까지 가게 됐을 때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사고에 확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록 반도체 관련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 취득과 지식 등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본인이 뭐 반도체 장비 회사로의 취업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영어 말하기 점수를 토스 레벨 6에서 7 정도로 올려주거나 회화가 원래 좀 괜찮으시다면 오픽 점수를 빠르게 단기간에 확보를, 요즘도 시험이 뭐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어떤 시험 결과를 위해서 한번 그런 시험 말하기를 도전하시면서 이런 쪽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외연을 넓혀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별 대비가 과연 가능할지도 약간 의문점은 듭니다. 대부분 지류로 진행되는 적성 검사가 올해는 많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적성 검사라든지 AI 역량 검사에 대한 전형별 대비의 그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을 했다가 서류는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 전형에서 광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네. 자, 영어 점수 플러스 전형별 대비까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고민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좀 보완할 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이분이 지금 희망하는 직무 관련 그런 지식과 역량들을 좀 이제 쌓아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앞서 저와 차코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분이 반도체 산업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고, 따라서 이 반도체 쪽으로 지원을 할 때 소자와 공정 등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단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에칭 장비라든지 포토 장비 그리고 데포지션 등을 직접 고치는 것이 이런 설비 직무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와 장비들이 있고 이런 기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역학 관련된 본인의 전공 지식들도 좀 많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열 역학적으로 혹은 육체 역학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을 요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반도체 관련 공정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는 삼성전자의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가신다면은 직무 관련 그리고 산업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코치님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금으로선 이분이 뭐 전자회사에서 기구 설계 파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뭐 다양한 연계 지식들도 같이 확보해야 되고요. 업계와 관련된 기업 분석이나 업계 관련 공부들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경우로까지 확장을 하실 거라면 뭐 특정 대학교랑 교육기관들이 연계된 반도체 공정 실습 교육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입장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반도체 산업까지 확장을 할지 말지, 공공기관을 지원할지 말지. 만약에 공공기관까지 지원을 확대된다면 컴할 자격증도 한번 확보해 보셔야 되고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의 토익 점수를 또 확보하셔야 되는 또 다른 학습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담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입장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지원 분야를 확장해보자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분이 실제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분이 공조 냉동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활 공간이라든지 전자 제품이라든지 장비의 어떤 최적화 이런 그 품질 향상을 위한 학문과 기술이 바로 이런 공조 냉동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냉동 이런 쪽과 관련된 그런 그 산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 SOC 공기업 중에서도 발전 공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열 같은 것, 에너지 등을 관리를 하기 위한 공조 냉동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대기업으로는 한운 시스템 이런 쪽이 있을 것인데, 마침 이분이 자동차 관련되어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를 하셨기 때문에 한운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이 강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반도체 산업으로 확대를 한다면 영어 점수를 올린 다음에 반도체 외산 장비 업체들, 램리서치, 뭐 ASML, AMK 이런 것들로의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분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본인께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외부 활동을 했다면 다른 전공자분들, 뭐 컴퓨터 공학도들과 협업을 했다라든지 문제를 개선했던 이력들을 좀 어필을 해주시면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이라든지 차량 부품 업체들에서 자율주행 파트에서 무언가 본인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도 확장 지원은 가능할 텐데 역시나 지원하는 모집 공고의 TO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면서 본인의 외연성을 조금이라도 넓혀보시는 게 빠른 취업으로의 길로 안내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SH101님을 위한 두 분의 마지막 조언 한번 들어볼게요. 홍 반장님. 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처럼 지원 확장을 꼭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공조냉동 설비 직무만을 고집을 하시다가는 안 그래도 지금 취업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2년 기약 없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과 직무들을 타겟팅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의 가능성을 좀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차코치님도요. 예,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게 뽑아도 기계공학도를 필요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본연의 그 역량 강화하는 면들, 전공 기본의 기본기들을 잘 챙겨주실 수 있게 틈틈이 전공 배우셨던 과목들, 그 전공 서적들 뒷부분에 보면 색인이 나옵니다. 색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용어가 뭐였지 하고 가물가물하거나 이 이론이 어려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대비들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쌤의 조언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더빅스쿨의 아이디 쿄쿄기은님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펙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지방거점 국립대 경영학과 3.9학점, 그리고 아마 토익인 것 같아요. 835점이라고 적어주셨고 AFPK 그리고 전산세무, 컴활, 한국사, MOS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기업 인턴한 경험이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공모전 최우수상 1회, 그리고 대외활동으로는 금융권 대외활동 5개, 학생회, 창업 동아리 등 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봉사 시간은 300시간, 그리고 은행으로의 희망을 좀 하고 계시네요. 하고 싶은 말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류 탈락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더 채워야 할 스펙이 있는 건지 참 우울합니다. 유유유. 이제 기업은행만 남았어요. 채용이 달라질까 걱정도 되고 필기도 걱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은행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쿄쿄기은님 사연이었는데요. 스펙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공, 자격증, 그리고 대외 활동 등에서 이분이 금융권에 대한 로열티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권 관련된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역량, 어떤 접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크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그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공모전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분은 흔히 말하는 좀 경험 부자, 이런 그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어떤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이 왔었을 때 내가 답할 것이 풍부한 그런 지원자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런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그렇게 여러 개를 할 시간을 좀만 쪼개가지고 그 시간에 영어 말하기 점수라든지 혹은 은행 인턴을 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분이 뭐 다른 정량적인 스펙에서 부족한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찝어보자면은 영어 말하기라든지 은행 인턴 경험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은행을 희망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활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은행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분의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사항을 보면은 컴활과 한국사 그리고 공기업에서 인턴까지 하셨어요. 근데 왜 이분이 공공기관 쪽은 더 이상 희망하지 않고 은행 쪽만 지원을 하는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약간 스펙을 보니까 공기업과 은행을 함께 생각하셨던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함께 생각하셨던 거고요. 이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왜 내가 서류가 떨어졌는지,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서류 작성법부터가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열심히 잘 지내셨습니다. 뭐 학점도 그렇고 본인이 전체적으로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나름 바쁜 활동 중에서도 학점 관리도 잘해주시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도 타겟팅이 된 상태에서의 이런 취준이라는 건 분명 좋을 텐데, 서류 탈락이라는 건 무언가 문항의 의도에는 맞지 않은 작성이 나왔다든지 혹은 해당 경험을 묻는데 또 다른 좀 소재 선택에서의 좀 아쉬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은 많은데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뭐랄까요, 뭐 기억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언가 했던 경험에 대한 결과를 뽑아내는 데에 대한 정리가 사실 본인이 생각한 경험 정리와 실제 기관이나 회사가 원하는 경험 정리 간에 좀 갭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다른 지원자보다는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차쌤이 뭐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분이 좀 서류 탈락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좀 이유를 원인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홍쌤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펙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탈락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자기소개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 이분이 좀 경험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에서 보여지는 나의 어떤 일관된 이미지, 모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친절하다 이런 것은 본인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한다 이것 역시도 이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에서는 내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친절하게 배려해주며 세심하게 이제 챙겨준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떤 경험에서는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과 사가 엄격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도대체 이 지원자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아무리 경험들이 그 개별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이러한 경험들이 모였을 때 이 지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어떤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분이 만에 하나라도 뭐 블라인드 작성을 위배해가지고 서류를 탈락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서 이제 완성된 템플릿이 있다고 해서 무작성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수를 하시면서 아 여기서 내가 블라인드 작성 위배한 것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차코치님도 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맞습니다. 뭔가 이게 좀 잘못된 작성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일 텐데 경험을 좀 일방적으로 나열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협업을 물었다면 협업에서 특정한 조건이 있었고 즉 배경 설명 한두 문장 이내에서 협업을 왜 내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결과, 교훈 이렇게 5문장 이내로 약 350, 400자 정도가 담겨지면 좋으련만 배경에 대한 게 나온 거죠. Once upon a time 이러면서 뭔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때 나는 무슨 역할이었고 이게 몇 회, 제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TMI식 경험 나열이 일정 부분 기재됐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경험을 좀 대략적으로 기억하려는 습성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외부의 다양한 기관이나 학교들 1대1로 학생들을 면담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학생의 뭐 공공기관 인턴 이력이 있다고 칠게요. 학생 여기 공공기관 한 달 근무하셨었네요? 이렇게 여쭤보면 근데 뭐 그냥 뭐 문서 작업한 게 달아서 딱히 뭐 기억도 안 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개선안 관련해서 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뭐 공모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기사에 그런 거 있었던데 어머 맞아요. 제가 그때 공모해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끌고 가는 본인은 기억을 대략적으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세세하게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극복의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자소서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형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고민처럼 사실 채용 전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준생들의 고민도 큰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알고 있는 현직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떤 채용 전형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예측하면서 대비하는 이런 것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는 사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여건과 상황 하에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변화에 맞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필기 전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이런 금융권의 필기 A매치 금융공기업의 필기 시험이 아니라면은 일반 시중은행 금융권의 필기 전형은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합격권의 필기 점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개인별로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의 차는 좀 걸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분이 뭐 걱정을 하셔도 뭐 저희가 어떤 마법의 비법 이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기본 정석대로 평소에 충실한 필기 공부를 하시면서 실제 필기 전형을 많이 치르면서 내가 중요한 필기 시험에 왔었을 때 어떤 당황하다라든지 이런 감을 잃지 않도록 실제 필기를 많이 치르는 것이 좀 방법이다. 좀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험은 많이 봐봐야 조금 경험이 쌓이는 것 같긴 해요.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있는 대본의 얘기도 거의 다 저분이 하셨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역량 검사도 틈틈이 치러주세요.
맞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이신 점심. 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행권 합격을 꼭 이제 저희도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갖고 계신 커말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가진 가능성들을 좀 버리지 마시고 공공기관 지원도 이제 누리면서 플랜 B를 이제 확정을 하고 본인의 그런 취업도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코치님도요? 예, 그 증권사 창구 영업도 대졸 공채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쪽에도 지원을 하면서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준비하면서 무언가 좀 본인이 여기 아니면 안 돼 이거보다는 좀 외연을 넓혀볼 수 있고 단계별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취업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서탈 개의치 마시고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큐큐 기은님을 위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자랑하는 3분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꽤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뭐라는 거니 님이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리신 고민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살 여자 스펙평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지방거점 국립대 비메이저 공대 전공을 하셨습니다. 학점은 3.7점, 토익은 805점, 토스는 140이고요. 그 밖에 자격증은 없습니다. 대외활동 2회, 인턴 경험은 없으시고 현재 커말과 기사 자격증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아니, 아이디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일단 뭐 원하는 취업 분야를 적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좀 점검을 좀 해본다면 무슨 말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한정된 정보를 한번 추론해 보자면 이분은 지금 커말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 취업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분이 지역걱정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뭐 지역인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면은 당연히 1순위로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화학이라든지 환경 계열은 채용 티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발전 공기업 중에서도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가스기술공사 혹은 관련된 어떤 국책연구원 이런 쪽에서나 그나마 좀 티어가 있는 편이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화학이나 환경 이런 계열이 그렇게 크게 티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 지원 역시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 본인 어떤 뭐 지역걱정 국립대학과 연계된 어떤 사기업의 그런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쪽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사기업 쪽으로도 지원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분 스펙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뭐 커말과 기사 자격증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토익 점수도 있고 말하기 점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 직무 관련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당연히 베스트는 인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인턴 경험까지 갖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기관과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어떤 나의 그런 연결고리와 강점 어필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이분에게 남은 과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3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아이디가 색달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표정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03330님이라고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취업대학교에 올려준 사연인데 28살 여성입니다. 서울권대학을 중문과로 졸업했고 학점은 3.9, 토스는 레벨 8, 그리고 토익은 950점, 자격증은 커말 1급, 사기업에서 4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뭘 더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일반 공기업이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28세 여성분이고요. 사기업에서 4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중문과 전공을 하셨고 차코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일단 이분의 경우는 사기업 근무 4년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역시 뭔가 테스트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대부분 근무를 했다고 하면 회계에서 몇 년 했다. 구매에서 몇 년 했다, 품질 관리에서 몇 년 했다 이렇게들 의견들을 남기시는 편인데 이렇게 남기신 걸로 봐선 정말 바쁘셨거나 아니면 직무가 좀 한두 차례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영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시겠고요. 그리고 공기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 지원을 하셔서 본인이 더 늦기 전에 성공적인 취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일단 이분의 경우에서 만약에 이분이 국내 영업을 하신 상태에서 계속 영업관리자로서의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중국어 강점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보단 이 기존 근무 이력에서 본인이 내부 근무자로서 협업이라든지 무언가 구성원들 간의 업무 처리라든지 아니면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영업에 필요한 역량 위주로의 어필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직무에 대한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분이 지금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진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분이 만약에 해외 영업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역 인코턴즈와 같은 무역 실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외부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이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한번 이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해외 영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걸 들을 필요 없이 HSK 자격이라도 한번 좀 점수를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뭐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만약에 국내 영업적으로의 새로운 지원이라고 한다면 업종이 변경된다면 해당 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문성을, 업종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그 안에서 고객을 대하는 영업자로서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 대한 새로운 재정 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가산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조금이라도 되는 그런 가산점 취득의 자격 취득, 그리고 경험 구조와 면접 대비도 병행되어야겠죠. 네. 일반 뭐 공기업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전략적으로 잠깐 조언을 해주시면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뭐 이분이 중문과를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전공 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NCS 시험만을 보는 그런 공공기관 쪽으로의 지원을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TO가 많은 어떤 그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앞서 차코치님의 말씀처럼 어떤 그 중국어 HSK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자격증을 뭐 지원 자격 혹은 우대 사항으로 활용하는 뭐 한국 그 뭐였었죠? 갑자기 이름이 지금 한국 그 대한무역투자공사 죄송합니다. 한국무역협회랑 지금 대한무역투자공사가 이제 서로 헷갈렸습니다. 대한무역투자공사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본인의 그런 제2외국어 강점 등을 적극적으로 살려가지고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차코치님도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마디요. 예, 일단은 뭐 목이 메이네요. 전체적으로 목이 메이고 말이 더듬어지고 그렇습니다. 차가운 이 겨울에 더 늦어지는 취업 준비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취업 준비가 필요하고요. 적어도 이렇게 딱 졸업을 하시고 바로 취업을 하셔서 이렇게 근무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의 이직이니까 본인의 공백에 대한 혹은 뭐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다니시면서 취업 준비이시길 바랄게요. 혹시 퇴사하신 다음에 이 고민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되고 최악은 체험형 인턴도 고민하셔야 되니까 잘 한번 도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3분 사연 주인공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아이디 이번에도 재밌습니다. 나무희 123님이시네요. 나문희 씨가 생각나죠? 그러니까요. 자, 사연을 보면요. 네. 25세 남자 스펙평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중경외시 심리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3.86점. 토익은 920점, 오픽은 공부 중이라고 하고요.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1급, 무역영어 1급, 원산지 관리사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학생회 활동을 하셨고 인턴 경험은 없으시네요. 무역회사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ROTC로 현재 군장교 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전역 예정입니다. ROTC로 인해서 인턴 경험은 없고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갖춰야 할 자격증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평가해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무희 123님, 뭐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긴 해요. 무역회사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홍 반장님이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오픽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토익 920 그리고 오픽을 목표로 하는 IH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무역 분야로 간 데 있어서 어학이 그렇게 특출난 강점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익은 한 970 이상의 후반 그리고 오픽 같은 경우에는 AL 정도가 나와야 이 사람이 어학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분이 비전공자시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경외시 심리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비전공자로서 무역 분야 관련된 이제 준비나 접점이 현재로서 보이는 거는 뭐 무역 영어라든지 원산지 관리사 뭐 이 정도로 조금 얕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다른 경쟁자들 대비 직무 역량이라든지 어떤 강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어떤 본인만의 인사이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량적인 스펙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가장 또 걱정을 하고 계신데 좀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뭐 인턴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안 그래도 이제 무역 분야 같은 경우에는 채용 티오가 좋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분야에서 인턴을 할 수 없더라도 본인이 어떤 다른 사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분야로서 이제 취업을 한 데 있어서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직무상으로 더 이제 큰
성과를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이라도 좋으니 어떤 무역회사 쪽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 쪽, 가급적이면은 뭐 중소포워딩 업체 이런 쪽에서의 그런 그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쌓으신다면은 본인이 그 준비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부분에서는 직무 관련된 부분으로는 당연히 이제 1순위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제무역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자격증 취득이 좀 힘들 것 같다.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프로그램, 실무적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이수 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등에서 개최하는 어떤 그 무역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뭐 무역 마스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무역 실무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고민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생각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일단 행동으로서 하나씩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본인이 컴퓨터만 어떻게 검색을 한다라든지 아무리 방에서 이렇게 사색을 하셔도 어떤 명확한 답이 내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얻는 것만큼 이제 나한테 와닿는 답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좀 그 실천하는 그런 취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지금 나모희 1, 2, 3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1지망, 2지망, 3지망 다 합격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다음 3분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아이디가 아우구스 투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2살 남자이고요. 인하대 공대 2학기 복학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컴알 2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걸 더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서포터즈, 마이크로소프트 서포터즈 이런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라고 적어주셨네요. 공대 다니고 계시고요. 22살 남자분입니다. 스펙 점검 해주시면요. 예,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포터즈를 희망하신다. 이걸 통해 이분의 전공이 컴퓨터공학 계열 아니면 정보통신학이나 뭐 경영정보학 계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2학기라고 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1학년 2학기를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복학 축하드리고요.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건 결국 내가 엔지니어 쪽으로 빠질지 설계나 기획 쪽으로 어떤 내 직무를 정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분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좀 담아볼 수 있을까요? 예, 서포터즈 활동은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참여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 본인이 했던 역할, 그 안에서의 경험 정리들을 참여했던 주차별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본인이 산업군을 빨리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조기에 산업군을 정하셔서 3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일부 대기업군에서 그렇게 인재들을 조기에 채용을 하고 육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고 학점 관리 잘해주세요.